네, 안녕하세요. 현장의 생생한 캐시플로우를 책임지는 비즈니스 컨설턴트 울림의 허영근입니다. 지난주 영상 보시게 되면 정책자금과 정부 지원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복습하고 오신 거죠? 자, 오늘은 자금 조달의 3대장이라고 불리는 투자와 대출, 크라우드 펀딩을 완전히 해부해 보겠습니다. 현장에 나가보시게 되면요. 대표님들 열의 9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표님, 저희는 빚내는 대출은 싫고요. 깔끔하게 투자받고 싶어요. 자, 과연 투자가 대출보다 깔끔하고 쉬울까요? 오늘 이 강의를 끝까지 들으시게 되면 그 환상이 산산조각 나시면서 내 사업 스테이지에 딱 맞는 진짜 조달 전략이 무엇인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시게 될 것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정직한 영업으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시스템을 구축한다. 사업자 필독의 허영근입니다. 세상에 대가 없는 공짜 돈은 없습니다. 대출, 크라우드 펀딩, 투자 모두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죠. 첫 번째입니다. 대출은요, 여러분의 미래 현금, 이자와 원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둘째, 크라우드 펀딩은요, 여러분의 마케팅과 제품의 시장성을 담보로 잡습니다. 셋째, 투자는 가장 무서운 것을 가져갑니다. 바로 여러분의 회사의 지분과 다들 아시겠지만 경영권이 되겠습니다.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이라고 투자를 선호하시게 되지만 지분은 나중에 회사가 컸을 때 수십, 수백 배의 가치로 되돌려줘야 하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이자로 보셔야 됩니다. 이 본질을 모르고 접근하시게 되면 시간만 버리게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고 참고하세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중진공, 소진공 등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대출, 즉 융자입니다. 대출의 장점은요, 매우 심플합니다. 약속한 이자만 잘 내면 그 누구도 대표님의 경영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내 회사의 지분 100%를 온전히 지킬 수가 있고요. 하지만 단점은 명확하죠. 당장 다음 달부터 원리금을 갚아 나갈 수 있는 확실한 매출과 현금 흐름이 없다면 회사의 흑자 부도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자금이 급해서 런웨이를 방어해야 할 때는요.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꽂힐 수 있는 대출부터 세팅하시는 것이 실전 전략이 되겠습니다. 대출로 버틸 수 있는 기초 체력을 확보했다면 이제 대중의 지갑을 여는 크라우드 펀딩은 어떨까요? 와디즈나 텀블벅 같은 크라우드 펀딩 많이들 고민하시고 있죠. 제품을 리워드로 주는 후원형과 지분을 주는 투자형이 있습니다. 대표님들, 펀딩을 단순히 초기 자금 모으는 창구로 보시면 100% 실패합니다. 이것은 돈을 받으면서 동시에 내 제품이 이 시장에서 먹히는지 확인하는 거대한 마케팅 테스트 베드로 보셔야 되는 거죠. 펀딩에 성공하시려면 기가 막힌 상세 페이지 기획, 얼리버드 마케팅, 외부 SNS 광고 등 엄청난 에너지와 자금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아이디어만 올려놓고 돈이 모이기를 기다리신다면 잔인한 현실만 마주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출과 펀딩을 넘어서 드디어 여러분이 가장 큰 환상을 품고 있는 투자의 세계로 모시겠습니다. 자, 우리는 혁신적인 플랫폼이니까 VC한테, A씨한테 수십억을 투자 받을 겁니다. 제가 정말 많이 듣는 말인데요. 여러분, 투자는요, 파트너를 드리는 결혼과 같습니다. 투자를 받는 순간 여러분은 오로지 폭발적인 스케일업과 엑시트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달리셔야 됩니다. 1년에 20% 성장하시게 되면서 흑자 내는 안정적인 회사는 훌륭한 회사가 맞지만 투자자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J컵으로 올라갈 수 있는 10배, 100배 터질 유니콘을 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회사가 과연 그런 폭발력을 가진 모델인지부터 냉정하게 자문해 보시고 준비를 해 보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 회사가 투자에 적합한 모델이다 라고 확신하셨다면 그럼 지금부터는요, 여러분이 마주할 숨겨진 지옥 그 첫 번째부터 공개하게 되겠습니다. 투자를 받으려면 IR 자료, 즉 피치 덱이 필요합니다. 이거 그냥 파워포인트 이쁘게 디자인하는 것 절대 아니고요. IR 자료 안에는요, 우리 회사의 비전, 타겟 시장 규모, 완벽한 BM 모델, 그리고 경쟁사 대비 우위,
재무 추정치와 엑시 플랜, 우리 회사의 명확한 운영 계획까지 빈틈없는 논리로 엮여 있어야 합니다. 대표님들, 이거 혼자 쓰려고 하시게 되면 3개월, 6개월 이상 그냥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심사역들은 글씨만 빼곡한 자료는 3초 보고 닫아버립니다. 투자자의 언어로 우리 BM을 완벽하게 번역해내는 고도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 이것 좀 이해해 주시고요. 혼자 하시기 어렵다면 꼭 연락을 주시고 도움을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피를 토하며 IR 자료를 만들었다고 칩시다. 자, 이제 누구에게 이 자료를 보여줘야 될까요?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알아야죠. A씨와 V씨, 투자자의 종류도 알아야 됩니다. 초기 창업 단계에서는 주로 엔젤 투자자나 엑셀러레이터를 만납니다. A씨라고도 하죠. 엔젤은 말 그대로 천사처럼 대표의 사람 됨됨이와 비전을 보고 초기 시드 자금을 태워주는 분들이에요. 지인일 수도 있고요. 반면에 VC, 벤처 캐피탈은요, 다릅니다. 이들은 남의 돈, 펀드를 굴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데이터, 트랙 레코드, 시장 지표를 봅니다. 따라서 초기 기업은 무조건 엔젤 투자자를 먼저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분들이 길거리에 단판 달고 영업하십니까? 아니죠. 철저하게 내 두 발로 폐쇄적인 네트워크로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궁금하시죠? 인맥도 없는 우리 초기 창업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 투자자들과 맞닿을 수 있을까요? 자, IR자를 잘 만들어서 투자자의 대표 메일로 쫙 돌리면 연락 오겠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팩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0군데의 콜드메일을 돌리시게 되면 한 군데에서 답장이 올까 말까 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이미 그 투자사에서 투자를 받은 선배 창업자에게 따뜻한 소개, 웜 인트로를 받는 겁니다. 그게 없다면 정부 데모데이나 이런 AI 데모데이, 창업 경진대회, 네트워킹 행사를 미친 듯이 따라다니면서 명함을 돌리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3개월, 6개월, 길면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것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체를 굴리면서 제품 개발하고 직원들 관리하기도 바쁜데 도대체 언제 투자자를 만나러 다니실 겁니까? 이래서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가 된다는 것이고 그 옆에 저희 같은 이런 기업들 또는 도움 줄 수 있는 사람들이 꼭 필요한 것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투자자가 관심을 보인다면 끝일까요? 자, 본격적인 검증은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투자자가 이렇게 말을 하죠. 투자자가 대표님 사업 좋네요. 투자 검토합시다. 라고 하면 그제야 헬 게이트가 열립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바로 실사입니다. 회계법인과 법무법인이 들어와서 여러분의 회사의 세금, 노무, 특허, 계약, 지재권까지 싹 다 뒤집어 깝니다. 과거의 직원과 대충 썼던 근로계약서, 동업자와 주먹구구로 나눴던 지분 구조, 회사의 돈, 개인적으로 쓴 가지급금, 여기에서 리스크 터지면 그동안 고생했던 투자의 논의가 그 자리에서 바로 엎어질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 꼼꼼하게 경영 관리를 해놓지 않으면 실사 단계에서 다 발가벗겨지고 맙니다. 진짜 악조건인 거죠. 실사까지 무사히 통과했다면 이제 투자자와 대표가 얼굴을 붉히는 가장 예민한 시간이 찾아옵니다. 자, 뭘까요?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내 회사 가치는 얼마일까요? 대표님들은 보통 우리는 최소 100억은 되죠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투자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직 매출도 없으니 10억 밸류로 갑시다 라고 깎아드립니다. 여기에서 기업 가치를 너무 낮게 인정받게 되면 초기부터 내 지분이 너무 많이 날아가서 나중에 경영권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반대로 너무 높게 고집하시게 되면 투자가 결렬되죠. 적정 밸류에이션을 방어하려면 명확한 재무 데이터와 타사 지표가 있어야 됩니다. 이 피말리는 줄다리기, 대표님 혼자 멘탈을 잡고 방어하실 수 있으십니까? 자, 기업 가치 합의가 끝났다고요?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도장 찍기 전에 마지막 함정이 있습니다. 계약서가 있는 거죠. 투자 계약서, 즉 텀시트에는요, 대표님들이 상상도 못할 무시무시한 조항들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망했을 때 투자자의 돈부터 돌려줘야 하는 청산 우선권, 내 동의 없이 경영에 간섭할 수 있는 이사회 참여권, 심지어 성과를 못 내면요, 대표의 주식을 강제로 뺏어버리는 독소 조항까지 존재합니다.
법률 지식 없이 돈 주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도장을 찍는 순간 내 회사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요, 변호사나 전문 컨설턴트의 철저한 검토가 무조건 필수적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요, 투자의 무서운 현실을 보셨습니다. 제가 왜 이토록 겁을 주는지 그 본질적인 이유도 정리해 드릴게요. IR 자료 기획, 투자사의 네트워킹, 그리고 실사 방어, 밸류에이션 협상, 계약서 검토 이 모든 과정은요, 최소 6개월에서 1년까지 걸리는 풀타임 업무가 되겠습니다. 대표님은 사업하셔야죠. 직원 관리, 영업 관리, 그죠? 생산 관리 하셔야죠. 제품을 만들고 영업하고 직원들을 챙기셔야 됩니다. 대표님이 투자 유치에만 100% 매달리는 순간 회사의 본업인 매출은 박살이 날 수가 있어요. 투자 유치에는요, 반드시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주고 올바른 길로 안내할 수 있는 전문 기업이나 이런 멘토의 강력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혼자 끙끙 앓다가 골든타임 놓치는 것이 가장 미련하다는 것 절대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험난한 자금 조달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우리님의 하이브리드 조달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처음에 투자에만 목을 매이지 마세요. 정답은 믹스예요. 초기에는 정책자금 대출과 렌탈 금융을 영리하게 활용하셔서 실투자금 없이 기본 인프라와 기계를 런웨이를 세팅하십시오. 그렇게 대출을 버티는 동안 어떻게든 시장에서 매출을 만들어내세요. 숫자가 찍히는 순간 이 투자자를 만났을 때 합과 을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대출을 받아서 이만큼 매출을 냈고 시스템을 돌려봤어. 이제 너희 자금 들어오게 되면 이거 10배로 스케일업 할 수 있어 라고 당당하게 밸류에이션을 요구하십시오. 이해되시죠? 자, 오늘 투자의 민낯과 하이브리드 전략까지 모두 배우셨습니다. 강의를 끄고 당장 무엇을 해야 될까요? 강의 듣고 고개만 끄덕이는 이런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당장 실천하세요. 첫째, 우리 회사가 필요한 돈이 생존을 위한 돈, 대출인 건지 폭발적 확장을 위한 투자인지 객관적으로 진단하십시오. 둘째, 복잡한 30페이지짜리 문서 말고요. A4 용지 딱 한 장에 우리 회사의 수익 모델을 뼈대만 적어보세요. 셋째, 링크드인이나 기사 검색을 통해서 내 사업 분야에 투자한 이력이 있는 심사학 3명의 리스트를 찾아서 팔로우를 하십시오. 오늘부터 네트워킹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클래스 101 여러분, 대출이든 투자든 결국 본질은 하나입니다. 조달 자체가 여러분의 목표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되고요. 100억을 투자받았다고 절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 돈으로 고객에게 가치를 증명해야 하고요. 스스로 이윤을 창출해야 하는 자생할 수 있는 기업을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한 진짜 경영이 되겠습니다. 투자 유치의 험난한 과정과 숨은 절차들이 어려우시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혼자 가지 마시고요. 올바른 전문가를 곁에 두시고 대표님은 본업에 충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치열한 비즈니스 여정에 저 허영근이 늘 실전 전략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